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간혹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점 보거나 들으시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미지 유튜브에 미스테리 얘기들 매일 저녁 업로드 되니까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두 번째 얘기 해드릴게요. (1752년에) 태어난 프랑스 출신의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옆에 남자. 마르탱 드롤링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좀 어려워. 마르탱 드롤링이라고 하는 남자. 옆에 화가예요, 화가. 1752년 프랑스 출신의 화가입니다. 저는 약간 프랑스 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마르탱 드롤링이라는 화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가 마르탱 드롤링이라고 하는 이 화가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르탱 드롤링이라고 하는 화가분은요, 우리 일반, 약간 우리 국민, 서민,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활상, 그런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한 화가예요. 풍속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풍속화. 그래서 풍속화가 뭐냐, 약간 뭐 잠깐의 미술 공부를 하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풍속화가 인간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인간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 이것도 약간 옆에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걸 풍속화라고 한다고 해요. 정확히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793년도에요. 이 드롤링이라는 이 남자분 화가가 그때 당시에 41살이셨어요. 근데 41살인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화가였어. 그러니까 직업이 화가이신 거야. 근데 무명이에요. 근데 무명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림이 안 팔리는 거야. 왜? 무명의 화가니까.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41살인데. 와이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계속 그려야 되겠는데 물감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요. 되게 가난했어. 그러다가 이분이 친구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자야. 그러니까 건축 관련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드롤링이라는 화가는 이제 막 힘들어.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 근데 친구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친구야, 내가 진짜 밥 먹기도 힘들고 내가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그림도 안 팔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다. 진짜 미안한데 돈 300만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미안해. 나 300 빌려줄 돈이 없는데. 나 다 그냥 내 재산은 다 땅이고 막 이렇지. 나 현금 부자는 아니라서. 이런 식이죠. 미안해. 나 돈이 없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림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너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내가 솔직히 이리저리 막 알아보니까 되게 많은 화가들이 이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을 벌던데, 야, 너도 한번 이걸로 그려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림도 좋은데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걸로 너도 그림을 그려. 많은 화가들이 이걸로 그림 그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 이 친구가요, 이 드롤링이라는 화가한테, 이분이에요. 이 드롤링이라는 화가분한테 야, 이걸로 그림 그려봐 하면서 추천을 해요. 이걸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 화가한테. 그러면서 야, 이걸로 그리면 다 돈 된대. 야, 내가 알아보니까 몇몇 화가들이 이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야, 떼부자 됐어.
너도 이걸로 그려봐. 너도 아니야? 이걸로 그려서 떼부자 되지? 그러면서 이걸 건넸어요. 무엇일까? 무엇을 건넸냐면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건넸습니다. 죽은 사람의 심장을 건넸어요. 누구 심장? 아까 제가 루이 16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루이 14세의 심장을 건넸습니다. 이 친구가 드롤링이라는 이제 화가한테 야 이걸로 그리면 요새 대박난대 하면서 건넨 게 심장이고요. 누구의 심장? 루이 14세의 심장입니다. 루이 14세,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라는 분이 누구냐면요. 당시 태양왕이라고 하면서 극찬을 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프랑스 역사에서 제일 긴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스린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점도 있었겠죠. 정치하면서. 하지만 결론은 제일 오랫동안 이제 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래요. 루이 14세. 제가 첫 번째 얘기로 아까 이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1793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후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 왕권이 무너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제1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단두대에서 아까 처형당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요.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왕족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를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 전에 이미 묻혀 있었던 왕족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 왕족들의 모든 심장을요 다 찾아내가지고 다 흙 뿌려서 없애버리자라고 된 거예요. 당시에 시민들이 이 빌어먹을 왕족들 싹 다 그냥 뿌리채 다 뽑아버리자고, 죽은 것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심장이랑 싹 다 갈아갖고 그냥 다 뿌려버리자고 이렇게 된 거야. 왜? 당시 서민들은 왕족들이 싫지.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러면 그 왕족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왕족들의 그 심장이나 뭐 이런 제가 뭐 알아서 흩뿌리겠습니다 라고 그걸 수행했던 사람이 이 드롤링의 친구입니다. 아까 그 친구가 야 뭐 이걸로 그림 그려봐 이랬잖아. 그 친구가 그걸 담당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 왕족들의 그거 내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흩뿌리겠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그 친구예요. 당시에 이 프랑스에서는요 왕족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족의 심장이랑 시신을 따로 보관을 했대요. 그래서 시신은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와 만들고요. 그리고 심장은 알코올에 절여가지고 이제 약간 각각의 이제 다른 장소에, 그러니까 심장 따로 시신 따로 이렇게 묻어서 저장을 했대요. 따로따로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드롤링 화가의 친구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왕족들의 심장이랑 시신을 찾아가지고 다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신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드롤링의 친구분, 아까 그 친구분이 막 시신을 다 파헤쳐. 그래서 이 루이 14세를 비롯해가지고요. 왕족의 심장을 45개 찾아냅니다. 누가? 이 드롤링 화가의 친구분이. 시신을 포함해가지고 이 왕족의 시신 그리고 왕족의 심장 다 찾아내요. 45개 정도 찾아냈대요 당시에. 그리고요 시신은 뭐 알아서 뭐 했던 것 같고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요 비밀리에 이 친구가 보관을 했대. 그래도 왕족의 심장인데 뭔가 나중에 좀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기가 알아서 좀 이렇게 없애지 않고 몰래 비밀리에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후에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친구가 왕족의 45개의 심장을 파헤쳐가지고 자기가 비밀리에 그걸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롤링 화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요새 이걸로 그림 그리면 돈 벌 수 있어. 내가 너 친구니까 특별히 준다. 내가 너 친구니까, 야, 내가 솔직히 다른 화가들한테 내 이거 돈 받거든? 근데 너는 내가 친구니까 그냥 주는 거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심장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 그래서 심장을 받았어요. 누구 심장? 루이 14세의 심장. 당시 화가들 사이에서요, 글라시라는 그림 기법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글라시라는 그림 기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식물성 기름이랑 그리고 알코올이랑 섞어가지고요. 봐, 내가 이거 채색 그림을 다 그렸어. 색칠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식물성 기름이랑 알코올이랑 섞어가지고요, 이 그림 전체에다 덧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림이 윤기나게 보이고 색감 표현도 조금 더 선명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하기 위한 기법이 글라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이랑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알코올이랑 식물성 기름이랑 섞어가지고 그림 전체에다 이렇게 덧바르는 거. 약간 옆에 그림이 이 글라시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무지개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일부 화가들이요, 이 글라시 작업을 할 때 죽은 사람의 심장을 섞어가지고 그리면 더 그림의 색감이나 윤기가 더해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드롤링이라는 화가는요, 처음에 나한테 죽은 사람 심장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야, 미쳤냐? 야, 그것도 이거 루이 14세라며. 나 괜히 이 사람 심장 썼다가 나중에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아, 싫어. 무슨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 만지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또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그래서 한 얘기야. 싫으면 말어. 근데 어떡해요? 당시에 진짜 물감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림도 못 그리게 생겼는데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방법 저 방법 써봐야지. 결국은 죽은 사람 이제 루이 14세의 심장을 포함해가지고요, 총 왕족의 심장 12개를 받아옵니다. 12개나 받았어요.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죽은 사람 심장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이게요, 우선 알코올에 절여져 있는 이 심장을요, 그릇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막대기 같은 걸로 그 심장을 막 쪼개. 이렇게 막 심장을 쪼개요. 그리고 이 심장을요, 갈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릇이니까 이제 심장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막 가는 거야. 막 갈아요. 그럼 이게 막 짓눌려지고, 이게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자잘자잘하게 가루처럼 된다고 해요. 이게 절여놓은 거고, 옛날 이제 되게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 눌러가지고, 갈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휘저으면, 이게 약간 가루처럼 된대요, 이 심장이. 그러면은, 그런 후에 이제 스케치랑 채색이 끝난 이제 그림 위에다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라시 작업, 루이 14세의 심장이랑 그 식물성 기름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림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덧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 루이 14세의 심장을 이용해서 완성된 그림, 옆에 그림입니다. 마르탱 드롤링이라는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1815년 이제 발표됐던 부엌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즉, 이 그림은요, 발음 왜 이래? 이 그림은 죽은 루이 14세의 심장이 그림 전체에 덧발려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당시에 이 집의 부엌을 되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되게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옆에 주방 도구도 보세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화가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진 같지 않아요? 보시면 창가에서 바느질하는 여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붉은 실로 뜨개질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까지. 되게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오후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저는 솔직히 미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 대충 봐도 이게 한두 시간 내에 그림 같진 않죠. 이거 어떻게 한두 시간 내에 그리겠어.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대로 앉아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다 그릴 동안? 바느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딱 정지돼 있고, 이게 뒤 돌아보는 척 하면서 정지돼 있고, 이렇게 그리는 건가? 궁금하네요, 갑자기. 진짜 약간 되게 사진 같지 않아요? 옆에 이제 식기들 보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발라놔가지고요, 윤기하며 색채 표현한 게, 이게 약간 더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이 화가가 되게 많은 작품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손꼽히고 있어요. 이 그림은 현재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전시된 수많은 화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많은 화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뽑히는 작품입니다. 오히려 뭐 솔직히 그런 게 있겠지. 지금 현재는 이게 루이 14세의 심장으로 그린 그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보러 오고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그러다 보니까 으뜸으로 뽑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뭐 그림 자체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식으로 그리지? 솔직히요, 정확히 다른 화가들도 누가 심장을 이용해서 또 이런 식으로 작품을 그렸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요새 화가들이 다 심장을 이용해서 그려갖고 돈을 벌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들 중에서도 심장을 이용해서 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더. 근데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 근데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의 심장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분입니다. 마르탱 드롤링이라는 화가. 아이씨. 죄송합니다. 옆에 이 화가의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그림이 부엌 풍경인데, 아까 제가 심장을 12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2개의 심장은 또 다른 그림에 쓰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 12개의 심장은 또 어느 그림에 쓰였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진짜 이 화가, 이 드롤링이 12개의 심장을 받았는데 루이 14세의 심장만 이용해서 아까 부엌 풍경을 그린 걸까요? 12개의 심장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심장으로 그린 그림은 또 어떤 작품일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로는 심장으로 그린 그림, 이 마르탱 드롤링 화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